다음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한번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이용구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되죠. 그런데 지금 수사 대상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경찰은 이용구 차관을 조사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전화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택시기사의 기억은 좀 달랐습니다. 위에는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전화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지난 11월 8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사 종결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채널A가 단독 취재한 택시기사의 설명은 경찰관의 전화를 처음 받은 건 조사 당일인 9일 오전 9시다. 따라서 8일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다시 말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관세 변호사님,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에서 지금 경찰서 말한 얘기하고 피해자 측하고 말이 틀려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11월 8일 날 처벌 의사 표시를 했다 전화로.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는 11월 8일 날은 아예 통화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피해자 말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경찰에서도 이 부분은 뭐 착오가 있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11월 9일 날 처벌불원서 제출했는데 처음 통화한 게 11월 9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겠다 하는 걸로 보면 이거 법률 적용이 있어서 단순한 단수 폭행이 아닐 수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 그 당시 경찰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이제 단순 폭행인 경우라고 하면 그냥 전화로 확인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피해자가 하면 그냥 내사 종결할 수는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보면 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도 조사 없이 고소를 취한다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내면 사실은 둘 다 조사 않고 끝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용구 차관을 부르지 않고 내사 종결할 수 있군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 특가법에 해당하냐 해당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지고요. 당연히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할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둘 다 조사를 하고 만약에 본인 입장이 판례를 봤는데 죄가 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경찰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판례가 됐던 뭐 그 법 조문이 됐건 죄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시 이제 경찰은 본인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에다가 주의를 받는 거예요. 이걸 특가법으로 적용을 할까요? 아니면 단순 폭행으로 적용해서 내사 종결할까요? 이렇게 사실은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단순 폭행으로 해서 내사 종결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거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처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제 국회 제출 자료 내용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알려오긴 했는데 평론가님, 변호사님 지적대로 아무래도 특가법 적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차관의 이 폭행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저희 사회부의 박건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는데 일단 경찰은 택시가 멈춰서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네. 판단했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인 거고 해당 택시기사는 경찰관이 올 때까지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다. 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운행 중이었느냐, 운행 중이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운행 중이면 무조건 특가법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판단될 때만 이게 일반 폭행이 될 수 있고 처벌 불원이 여기서 이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행 중이었다면 이제 경찰은 큰일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단을 해야죠. 근데 차는 일단 멈춰 있었던 건 맞고 뒷좌석에 있는 이 차관을 택시기사분은 깨웁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멱살이 이제 잡히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 차량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느냐? 자, 우선은 시동이 켜져 있었다. 이 운행 중에 가까운 것으로 이제 될 수 있겠죠. 미터기도 돌아가고 있었다. 그럼 택시는 미터기라는 건 운행 중이죠. 그렇죠. 물론 중간에 서 있을 때도 미터는 올라가지만 이 기사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은. 자, 그런데 이제 도착을 했다. 그렇다면 경찰의 판단 쪽에 좀 편을 들려면 그럼 택시기사분이 이 기어를 파킹에다가 놓고 핸드브레이크로 완전히 채우고 시동은 켜져 있었지만 정지 상태로 볼 수 있고 택시기사분이 이제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좌석 문을 열고 자, 도착했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귀가하십시오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운행 중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경우들이 통상 운행 중으로 추정된 다른 이 전례가 판례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상당히 이 검찰의 해명이 좀 궁색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경찰의 해명. 이렇게 근데 보였습니다. 법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시동이 켜져 있느냐 켜져 있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 뭐 시동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정차로에서 시동을 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운행 중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게 일시정차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동 중이라고 하면 더 이게 일시정차, 더구나 미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일시정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성에 있어서 둘 다 운행 중은 맞지만 시동이 켜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판단할 필요도 없이 운행 중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검찰에선 수사가 들어갔고 이렇게 경찰과 택시기사의 진술이 어느 정도 좀 엇갈린 상황인데 어디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좀 검찰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건이 이제 팩트는 저는 뭐 엇갈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인 운전자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밝힌 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죄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이용구 차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형사 5부에서 아무리 봐주기 수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기소를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걸 저희가 주목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피해 택시기사는 채널A 취재진에게 합의를 했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이제 전화통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카카오 콜에다가 무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전화통화가 커요. 다치셔도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잠을 못 잤던데. 운전선 부피가 뭐 이런 건 CCTV 가릴 필요 없이 법원에게 처분을 해야 된다. 운전자가 이거를 뭐 합의를 봤다고 그래야 한다? 뭐 죄가 좀 가벼워질 수 있겠지. 근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